플레이 튜터.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부모님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며 플레이 튜터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플레이 튜터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맞벌이 부부 대신 아이에게 온전히 시간을 쏟으며 아이의 양육 파트너로서 함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런 플레이 튜터 채용 문화는 맞벌이 부부가 바쁜 일정 때문에 자녀의 조기 교육이나 인성 발달 등에 소홀히 하게 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최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플레이 튜터를 활용할 경우 육아는 기본이고 덤으로 놀이, 교육까지 도맡아 해줍니다. 어린아기의 경우 수유나 이유식을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독립심을 기름과 동시에 손으로 느끼는 놀이를 하는 등 촉감과 오감 발달 등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0세부터 만 3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플레이 튜터는 전문 사회적 기업이 형성될 정도로 영유아 교육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이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놀이와 교육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레이 튜터의 직업 세계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직업은 플레이 튜터입니다. 플레이는 놀이라는 말이고 튜터는 선생님이란 뜻이죠. 그래서 플레이 튜터는 집으로 방문해서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놀이 선생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때 놀이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어떤 전문적인 아이의 어떤 그 성장 발달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아이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춘 놀이 과정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교육적인 효과를 얻도록 돕는 그런 전문가를 뜻하는 거죠. 네, 그럼 플레이 튜터는 기존의 베이비시터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플레이 튜터가 돌봐주는 아동의 연령대는 만 3세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돌봄이나 보육의 개념도 포함이 되어서 그 교육의 개념에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플레이 튜터가 아이의 교육에 도움되는 각종 여러 다양한 놀이들을 아이와 함께 하고 대가를 받고 또 어느 경우는 영어나 숫자 교육 같은 부분을 함께 담당하다 보니 에듀시터라는 말과 혼용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이런 에듀시터는 말 그대로 방과 후에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봐주면서 또 놀아주고 공부를 도와주는 일종의 개인교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에듀시터 역시 학습시터나 놀이시터, 영어시터, 북시터처럼 유관한 다양한 이름으로 함께 불려집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은 베이비시터와 겸해서 놀이시터와 학습시터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잠깐 전문 분야에 따라 다양한 시터 분야를 조금 더 살펴보고 할까요? 영어 시터는 일상생활에서 테마를 정하고 이 아이가 놀이를 통해 생활 영어를 익히도록 하는 시터분을 말합니다. 또 북시터는 아이에게 적합한 잘 맞는 책을 읽어주고 의성어와 의태어를 이용한 놀이 구연 동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책에 재미를 붙이고 한글을 잘 뗄 수 있도록 목표로 지도하는 시터이고요. 학습 시터는 보통 취학 전에 아이에게는 동화책을 읽거나 학습 지도를 하는 정도, 또 취학 후에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학습적인 부분, 숙제와 같은 부분까지 포함해 도와주시는 일들을 하시고요. 또 수학 시터라는 직업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이가 놀이를 통해서 수학의 기본 개념을 깨우치고 또 창의력과 사고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는 시터분을 뜻합니다. 미술 시터도 들어보셨죠? 아이의 미적 감각을 비롯해서 미술 교육들을 도와주는 시터분을 뜻합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굉장히 다양한 시터 분야들이 있는데요. 실제 대부분의 시터분들은 그 베이비시터와 겸해서 놀이시터, 학습시터 등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런 기본적인 배경에 아주 아이들이 좋아하는 흥미로운 놀이를 기본으로 지도한다는 면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플레이시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플레이 튜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튜터의 업무는 크게 체계적인 놀이를 진행하고요. 생활 속 놀이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놀이와 공부를 같이 하거나 또 간단한 육아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 체계적인 놀이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단순하게 부모님이 그냥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보다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아이의 연령과 발달 특성에 맞춘 놀이를 진행을 하고요. 그런 놀이의 과정을 통해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플레이 튜터는 생활 속에서 놀이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이와 집에서 이렇게 놀아보시면 10분도 사실 재미있게 놀아주시기 힘들 때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플레이 튜터의 경우에는 1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아주 긴밀하게 아이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생활 놀이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의 테마로 아이템으로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를 입히고 또 씻기고 먹이고 보육하시는 부분이 주요 업무인 일반 베이비시터 분과는 차별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플레이 튜터의 또 다른 업무는 이렇게 아이의 놀이와 학습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아이와 함께 책을 읽어주시면서 역할놀이를 하기도 하고 그림 그리기나 색종이 오리기,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누방울 놀이, 블록놀이, 신체놀이를 하거나 한글이나 알파벳 숫자 공부를 함께 하기도 합니다. 사실 업체나 시터분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 플레이 튜터의 대부분도 놀이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보육과 관련된 그런 육아 부분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면 아이들 이유식이나 간식을 챙겨주시는 정도의 업무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레이 튜터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나 필요한 역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플레이 튜터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아이와 관련된 아동교육, 아동보육 전공자 또는 정교사, 보육교사 이런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사회복지사, 또 베이비시터와 같은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거나 실제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유치원, 미술학원 같은 유관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더 유리하신 거죠. 또 어떤 분들이 플레이 튜터에 더 유리하실까요? 실제로요. 여기 계신 이런 과정들의 경험들을 보육을 통해서 이미 가지고 있으신 여러분들, 여성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실제로도 영어나 중국어처럼 언어와 관련된 능력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놀이를 외국어와 함께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중요시하는 최근의 이 부모들의 요구에, 니즈에 굉장히 부합하시기 때문에요. 틈새 시장에서 더 활동의 범위를 넓히시고 또 급여도 비교적 더 높게 책정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이 플레이 튜터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일 먼저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그런 아이들을 잘 품어주실 수 있는 온화한 성품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놀이시터도 시터이기 때문에요. 이 아이를 잘 돌보시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시는 부분 때문에 이 아이를 규정하시는 것보다는 아이가 놀이를 하면서 약간 어지르거나 지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주지 않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수용해 주시고 즐겁게 놀아주실 수 있는 분이셔야 합니다. 근데 또 아이와 놀아주려면 엄청난 체력이 필요하시다는 점 잘 아시죠? 기본적으로 체력은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또 하나, 이 아이가 어릴수록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것이 아이의 언어나 정서 발달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당히 수다스러운 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너무 어리거나 의사소통이 어렵더라도 놀이 시터분은 끊임없이 말을 건네고 놀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놀이가 의미하는 부분을 아이가 잘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거죠. 더불어 아직은 이런 의사표현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적절히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하면서 또 신나게 재미있게 놀아주실 수 있는 외향적인 타입이 플레이 튜터에는 제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취업 분야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플레이 튜터의 취업 분야는 크게는 베이비시터의 전문적인 민간 파견 업체에 소속이 되시는 것, 그리고 프리랜서로 나누어집니다. 네, 먼저 이런 민간 파견 업체에 소속인 경우에는 파견 업체의 회원으로 등록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구직 회원이 되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시간, 어떤 시간대에 원하시고 싶고, 활동 지역은 어디이고,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그 지역의 놀이시터의 수요가 있는 가정에 이렇게 배치가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실 경우에는 직접 그런 베이비시터 분들 구인구직하는 사이트가 있죠. 그런 공간에 직접 인재DB에 본인을 홍보하시면서 또 그런 놀이시터를 원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부모와 연락이 되신다면 1대1로 가정에서 면접을 보신 다음에 취업을 하시게 되는 거죠. 또는 국공립의 보육시설이라거나 직장의 보육시설, 아동센터, 보육정보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활동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어떤 공간이 되었던 아이들이 요즘 특히 이 놀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거나 정서적으로 잘 이렇게 케어를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취업 시장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예쁜 미소를 사랑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시간이 정말 진심으로 즐거우시고 또 놀아주시는 부분과 함께 아이의 성장과 이런 어떤 학습적인 부분까지 연결하실 수 있는 멋진 직업 플레이 튜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플레이 튜터 관련 팁입니다. 첫 번째 팁. 플레이 튜터 분야로 진출 방법. 주식회사 한국자격개발원, 대한자격개발검정원 등 관리기관에서 지정한 인력개발센터나 문화센터에 개설된 베이비시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베이비시터 자격증 취득 후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시터 전문 파견 업체 홈페이지 내 시터 모집 공간에 응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 베이비시터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구인 정보의 직접 등록 또는 구직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죠. 두 번째 팁, 참고도서 소개. 아이들은 놀이가 밥이다. 놀이를 통해 아이들 스스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책입니다. 우리 아기 이렇게 키워주세요. 베이비시터의 채용 기준, 베이비시터와 좋은 관계를 맺는 노하우까지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을 위한 베이비시터 정보를 담은 책입니다. 양육의 기술. 아이의 유형에 따라 어떤 처방이 필요한지 알려주며 이를 위해 먼저 아이의 내면을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양육 매뉴얼입니다. 베이비 토크. 영국 제1의 언어치료 전문가 셀리 워드 박사의 저서로 만 0세에서 4세 아이를 위한 하루 30분 말 걸기에 대한 실제적인 육아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